나는 그날도 걸레를 짜며 이 건물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생각하는 순간 공기가 나를 알아보는 것처럼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 교회에서 나는 청소 직원으로 일했다. 신도수가 줄어들고 예배 횟수도 줄어든 뒤라 내 근무 시간은 대부분 밤에 몰려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본당의 불이 하나둘 꺼졌고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대신 남는 건 낮 동안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먼지와 땀 냄새, 바닥에 스며든 향수와 오래된 나무의 습기였다. 나는 그걸 닦아내는 사람이었다. 닦는다는 건 흔적을 없애는 일이었고, 그래서 나는 늘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그곳을 걸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교회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오래된 건물은 원래 소리가 많다. 바람이 창틀을 치고 온도가 떨어지면 나무가 수축하며 뚝하고 울었다. 나는 그런 소리에 이름을 붙이며 일했다. 이건 배관 소리, 저건 난방. 이름이 붙으면 두려움은 줄어들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그날은 비가 왔다. 낮에 내린 비가 밤 공기에 남아 건물 전체가 눅눅해져 있었다. 바닥은 유난히 미끄러웠고 걸레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다. 본당을 끝내고 교육관 쪽으로 넘어가던 중 나는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다. 짧고 참는 듯한 기침, 사람의 기침이었다.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다. 이 시간엔 아무도 없어야 했다. 목사님도 사무장님도 이미 퇴근했고 경비 아저씨는 반대편 건물에서 순찰을 도는 시간이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기침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대신 계단 아래에서 공기가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 올라왔다. 습기와 함께 오래 닫아둔 방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예민해진 거야. 비 오는 날엔 소리가 다르게 들려. 그렇게 말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불은 반쯤만 켜져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떨며 윙윙거렸다. 계단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먼지는 그대로였다. 발자국도 없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들은 소리는 분명히 이 방향이었다. 그날 이후로 비가 오면 나는 교육관 쪽을 마지막에 청소했다. 괜히 먼저 가기 싫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청소 도구를 끌고 복도를 지날 때면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형광등 아래에서 얼굴이 길게 늘어져 보였고 눈이 생각보다 깊었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 며칠 뒤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용한 적 없는 종이컵 하나가 깨끗한 상태로 맨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날 종이컵을 쓴 기억이 없었다. 사무장님도 그 시간엔 없었다. 컵 안에는 물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손을 대보니 아직 차가웠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컵을 들고 잠시 서 있었다. 쓰레기통 안에서 올라오는 종이와 먼지 냄새 사이로 물 냄새가 선명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경비 아저씨가 잠깐 들렀을 수도 있고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기억이란 원래 믿을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컵이 계속 떠올랐다. 컵의 가장자리, 물이 닿아있던 선. 그 선이 이상하게도 너무 또렷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그 후로 나는 작은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에 날짜와 시간, 들린 소리나 이상한 점을 적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본당 문이 내가 다 닫아둔 각도와 다르게 열려 있다든지, 불이 꺼져 있어야 할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든지. 기록을 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증거를 모은다는 기분이 들었다. 동시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도 들었다. 누군가 이 노트를 보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교육관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길게 이어졌다. 누군가 급하게 버튼을 누른 것처럼.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자 칸은 비어 있었고 바닥은 마른 상태였다. 물 냄새만 남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말로 하면 현실이 정리될 것 같았다. 하지만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고 남는 건 내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항상 나보다 조금 늦게 돌아왔다. 그 짧은 지연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소리였다. 발소리도 아니고 말소리도 아닌 무언가 끌리는 소리.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내가 청소를 하지 않는 시간에 들렸다. 마치 누군가 의자를 조금씩 옮기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일부러 그 방향을 보지 않았다. 보면 확인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확인하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점점 교회에 들어설 때 숨을 고르게 쉬지 못했다. 문을 열면 특유의 냄새가 나를 감쌌다. 오래된 나무, 눅눅한 카펫,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체온이 빠져나간 뒤 남는 냄새. 그 냄새는 시간이 갈수록 진해졌다. 나는 청소를 더 열심히 했다. 더 많이 닦고 더 많이 환기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오는 것 같았다. 어느 밤 본당 맨 뒤에서 걸레를 헹구고 있는데 강단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금속이 바닥에 닿는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강단 위에 놓여있던 작은 종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위치였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물방울 소리가 교회 안에 크게 울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무언가를 계속 마주치고 있었고 그것은 점점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다만 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종을 주워들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채로 둔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이 걸레 자루를 타고 올라왔다. 종은 작은 금속 쪽에 불과했지만 그날 밤에는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움직인 것인지 나는 판단하지 않으려 애썼다. 판단하는 순간 그 일은 현실이 되니까. 강단 쪽을 바라보며 나는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감각에만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눈에 들어왔다. 강단 뒤편 커튼이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을 때보다 조금 더 벌어져 있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다.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매일 같은 공간을 같은 순서로 정리했다. 각도와 간격이 몸에 배어 있었다. 나는 커튼 쪽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바닥의 종을 발로 살짝 밀어 강단 아래로 보내고 등을 돌렸다. 등을 보인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다.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건 상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상상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가 서 있다는 존재감만이 느껴졌다. 형태는 없었지만 밀도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강단을 정리할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조금 숙였다. 예배가 없는 밤에도 강단은 여전히 무대처럼 느껴졌다. 조명이 꺼져 있어도 그곳만은 어둠의 깊이가 달랐다. 빛이 닿지 않는 게 아니라 빛이 흡수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속도를 높였다. 지나간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멈추지 않는 것. 며칠 뒤 사무장님이 나에게 물었다. 요즘 누가 밤에 교회에 오느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내가 아는 한은 그렇다고 말했다. 사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육관 쪽에서 전등이 켜져 있는 걸 몇 번 봤다고 했다. 타이머가 오작동하는 것 같다고. 다음에 전기기사 불러야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타이머, 오작동.
설명은 늘 그렇게 간단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교육관 전등을 확인하고 나왔다. 모두 꺼져 있었다. 스위치도 내려가 있었다. 나는 사진을 찍어두었다. 나중에라도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진 속의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깨끗했고 비어 있었다. 하지만 사진을 보고 있지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너무 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소리까지 지워진 것처럼. 청소를 마치고 본당 문을 잠그려는데 안쪽에서 무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주 약하게 2번. 손가락으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열쇠를 쥔 손을 멈췄다. 문과 손 사이에 몇 초가 흘렀다. 그 몇 초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갔다. 바람, 추측, 착각. 나는 다시 한번 문을 확인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두드리는 소리는 다시 나지 않았다. 대신 문 너머에서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아주 얕고 길게. 나는 그 소리가 내 것인지 안쪽에서 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그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문을 잠그고 뒤돌아섰다. 확인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서도 귀에서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어둠 속에서 교회 복도의 형광등이 떠올랐다. 깜빡이던 불빛, 미세한 전류 소리. 나는 귀를 막고 잠들려고 했지만 그러면 오히려 내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 모든 것이 너무 생생했다. 다음날 나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기록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단순한 사실만 적으려 했지만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 무서웠다라는 말 대신 숨이 얕아졌다. 손이 차가워졌다 같은 표현을 썼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조금은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글자를 따라가다 보니 그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 그날 밤 교육관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누군가 장난을 칠 이유는 없었다.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고 익숙하지도 낯설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불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그 소리를 인정하는 셈이 될 것 같았다. 대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계단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목소리는 다시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소리가 멈췄다는 건 기다리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들려도 반응하지 말 것, 보여도 다가가지 말 것,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내 공포를 키우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했다. 하지만 선은 쉽게 흐려졌다. 어느 날은 청소 도중에 강단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보인 건 아니었다. 다만 그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할 밀도가 느껴졌다. 공기가 눌린 느낌. 나는 그 주변을 피해 닦았다. 일부러 그 부분만 남겼다. 다음날 와서 확인하려고. 다음날 그 자리는 깨끗했다. 내가 닦지 않은 흔적도 없이.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기는커녕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내가 남겨둔 빈틈을 메운 것 같았다. 나는 점점 확신을 잃어갔다. 이 공간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나인지. 어느새 나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게 두려워졌다. 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을 해야 하는 그 몇 분이 견디기 힘들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뒤돌아서는 그 과정에서 항상 무언가가 뒤따라올 것 같았다. 실제로 따라온 적은 없었다. 하지만 따라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다. 나는 아직도 그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만두는 건 쉽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고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로 떠나는 건 더 큰 불안을 남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같은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반복은 나를 보호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반복 속에서도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은 늘어났다.
아주 작은 어긋남들. 그리고 나는 그 어긋남들이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어긋남은 소리나 물건보다 먼저 내 몸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문을 열기 전부터 어깨가 굳어 있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누군가 뒤에서 양손으로 눌러놓은 것처럼 목과 어깨가 내려가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잡을 때면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금속의 차가움이 평소보다 오래 남았다. 마치 그 차가움이 내 체온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나는 그걸 피로라고 설명했다. 밤 근무가 길어서 그렇고 날씨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본당에 들어서면 숨이 자동으로 얕아졌고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바닥이 언제라도 꺼질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체중을 나누어 실었다. 어느 날은 걸레를 헹구다 말고 갑자기 교회 전체가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 오는 날도 아니었고 바람도 없었다. 그 조용함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소리가 있어야 할 자리까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귀가 막힌 건가 싶어 손으로 귀를 눌러봤다.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 다름은, 그 조용함은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때 멀리서 아주 미세하게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철문이 아니라 나문이 닫힐 때 나는 둔탁한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다. 내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지는 이미 10분이 넘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청소 카트를 멈추고 그 소리가 난 방향을 가만히 바라봤다. 복도 끝 교육관 쪽이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또 한 번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나는 속으로 욕을 하며 카트를 끌고 천천히 이동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에 눈을 적응시키며 움직였다. 그렇게 해야 내가 덜 보일 것 같았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 순간엔 내가 숨어야 하는 쪽이라고 느꼈다. 교육관 입구에 다다르자 공기가 달라졌다. 본당보다 더 차가웠고 눅눅한 냄새가 강했다. 오래 비워둔 지하실 같은 냄새. 나는 손전등을 켰다. 빛이 복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문들도 닫혀 있었다. 하지만 손전등 빛이 바닥을 비출 때 나는 멈춰섰다. 바닥에 희미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물기 있는 신발 자국. 내가 헹군 물이 흘러간 방향과는 달랐다. 발자국은 한 방향으로만 이어져 있었다. 들어온 흔적만 있고 나간 흔적은 없었다. 나는 그 자국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내가 만든 자국일 수도 있다.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신발 바닥 무늬와는 달랐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다. 하지만 화면을 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불이 켜졌다. 자동 센서 등이었다. 센서가 반응했다는 건 누군가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불빛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복도와 닫힌 문들 뿐이었다. 센서 등은 몇 초 후 다시 꺼졌다. 어둠이 돌아왔다. 그때 바로 내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소리는 목에서 막혔다. 돌아보니 내가 끌고 온 청소 카트에서 세제가 떨어져 있었다.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동시에 더 큰 공포를 느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졌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반대편 건물에서 CCTV를 보고 있다고 했다. 교육관 쪽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하지 못했다. CCTV에 잡히지 않는 움직임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며칠 뒤 나는 교회 지하 창고 청소를 맡게 됐다. 평소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전등 스위치를 눌렀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다. 전구가 나간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이 낮았고 선반들이 빽빽했다. 창고 안쪽에서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의자 하나가 벽에서 조금 떨어진 채 중앙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옮긴 것처럼 먼지가 덜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의자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왜 저기에 있을까? 누가 앉았을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때 의자 아래에서 바람이 올라왔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냉기와는 다른 사람의 숨결 같은 따뜻함이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다. 이성은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몸은 굳어 있었다. 그 순간 창고문 쪽에서 철헉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잠긴 것 같았다. 몇 초, 아니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숨소리만 들었다. 내 숨인지 다른 숨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빛이 들어왔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겨우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없게 됐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소리, 흔적, 몸의 반응.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두려웠다. 받아들이는 순간 이곳에서 계속 일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믿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인가 아니면 믿고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 밤 본당 불을 끄고 나오며 나는 마지막으로 강단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그곳은 여전히 무대처럼 보였다. 누군가 곧 나올 것 같은 준비된 공간.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에도 등 뒤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느낌이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교회에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몇 분씩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시동을 끄고도 바로 내리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교회 건물은 늘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평면적으로 보였다. 마치 종이로 만든 모형처럼 실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안쪽에서 무언가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그만둘 만큼의 일인가? 다른 사람들도 겪는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있는 일들을 내가 과대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은 늘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교회 문을 여는 순간 질문은 공포로 바뀌었다. 이성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감각만이 먼저 반응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습도가 높았고 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냄새가 얼굴을 덮쳤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환풍기를 먼저 켰다. 평소보다 소리가 크게 들렸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게 느껴졌다.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본당 뒤편에서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본 건 아니었다.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어둠이 조금 더 짙어진 것 같은 착각. 고개를 돌리면 사라질 것 같아서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바닥만 보며 걸레질을 계속했다. 물기가 마르며 남기는 희미한 자국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그 순간 확실히 들렸다. 내 발소리가 아닌 다른 발소리. 아주 느리게 나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멈추면 멈추고 내가 움직이면 다시 시작됐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발소리도 멈췄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렸다. 나는 숨을 참았다. 공기가 폐에 차 있는 느낌이 불쾌했다. 괜찮아.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았다. 말이 끝나자마자 본당 안쪽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대답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본당은 비어 있었다. 의자도 강단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더 차갑고 더 밀도가 높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곳에서 무언가와 대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이 사람인지 내가 만든 무엇인지 아니면 공간 자체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그것이 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청소를 끝내고 나오는 길, 나는 일부러 CCTV 화면을 확인했다. 경비실에 들러 화면을 훑어봤다. 카메라 속에 나는 아주 평범해 보였다. 혼자서 걸레를 끌고 다니는 피곤한 청소 직원. 화면 어디에도 다른 존재는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 내가 느낀 모든 것이 이 화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며칠 후 목사님이 나를 불렀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다. 일이 힘들면 말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밤에 혼자 일하는 게 조금 부담된다고만 말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부정당할 것 같았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에 이 교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걸렸다. 비슷한 얘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 말고도 누군가 있었던 걸까? 나와 같은 것을 느낀 사람이. 그날 밤 나는 지하 창고 근처를 지나치지 않기로 했다. 동선을 바꿨다. 하지만 바꾼 동선에서도 어긋남은 나타났다. 내가 닦아둔 복도가 다음날 다시 더러워져 있거나 창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거나 그 어긋남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숨기지 않는다는 느낌. 이제는 내가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결정적인 일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다. 본당 청소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강단 위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내가 전에 떨어뜨려 두고 치우지 않았던 그 작은 종. 누군가가 분명히 울린 소리였다. 짧고 명확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천천히 강단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종이 놓인 위치만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강단 뒤편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형태는 없었지만 빛이 가려지는 방식이 분명했다. 나는 그제야 도망쳤다. 이성도 체면도 없이 문 쪽으로 달렸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뛰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일을 끝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나는 사직서를 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건강 문제라고 말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서 망가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언가와 눈이 마주칠 것 같았다. 지금도 가끔 그 교회 근처를 지나간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내가 남겨두고 온 것, 혹은 나를 기억하는 무언가가,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을 평생 완전히 지울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교회를 그만둔 뒤에도 나는 한동안 밤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깼다. 새벽 2시쯤이면 눈이 떠졌고 이유 없이 숨이 가빠졌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교회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힌 상태. 나는 그럴 때마다 휴대폰을 켜서 시계를 확인했다. 숫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현실로 붙잡아 주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 다른 일을 구했고 낮에 일하는 자리를 찾았다. 햇빛 아래서 움직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실제로 낮에는 비교적 멀쩡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느꼈던 것들이 모두 과장처럼 느껴졌다. 밤에 혼자 남아있을 때만 다시 생각이 돌아왔다. 어느 날은 새로 일하게 된 건물에서 청소를 하다가 본당과 비슷한 구조의 강당을 마주쳤다. 의자 배열, 무대의 높이, 조명의 위치까지 닮아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 공간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모였다가 떠나는 장소, 말과 숨과 체온이 쌓였다가 빠져나간 자리. 나는 그런 곳을 너무 오래 닦아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강당이나 예배실 같은 공간을 피했다. 일이 불편해질 정도였다. 동료들은 내가 유난을 떠는 줄 알았을 것이다.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면 다시 떠올려야 했으니까. 떠올리는 순간 감각이 돌아왔다. 형광등 소리, 눅눅한 냄새, 등 뒤의 밀도. 가끔은 꿈을 꿨다. 교회 안에 다시 들어가는 꿈이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고 순서대로 불을 켰다. 하지만 불은 끝까지 켜지지 않았다. 항상 어딘가 하나가 남았다. 그 불이 켜지지 않은 채로 나는 강단 앞에 서 있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고개를 돌리게 된다. 그 순간 나는 항상 잠에서 깼다. 땀에 젖은 채로. 나는 그 경험을 정리하려고 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났는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닌지. 인터넷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너무 단정적이거나 과장되어 있었다. 귀신 이야기, 영적인 해석. 나는 그런 답을 원하지 않았다. 내가 겪은 건 그런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우연히 예전 경비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교회 근처에서 마주쳤다고 했다. 안부를 묻는 말 끝에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 갑자기 그만뒀냐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밤에 혼자 있는 게 힘들었다고만 말했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예전에도 비슷하게 그만둔 사람이 있었다고. 그 말은 내가 애써 닫아두었던 문을 다시 열었다. 나는 자세한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 공간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른 사람을 기억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그 교회 앞에 차를 세웠다. 일부러 간 건 아니었다. 신호에 걸려 멈췄을 뿐이었다. 밤이었고, 건물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는 차 안에서 그 건물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은 너무도 평범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불이 꺼져 있다고 해서 그 안이 비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소리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시동을 다시 걸고 그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확인하는 순간 다시 연결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청소 일을 한다. 여전히 사람들의 흔적을 지운다. 다만 예전과는 다르다. 공간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 혼자 남아있는 시간을 줄인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대로 떠난다. 이유를 찾지 않는다. 이유를 찾는 순간 나는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내가 겪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만 분명한 건 어떤 공간은 기억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가장 오래 남아있던 사람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너무 오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같은 감각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떠나야 할 때는 떠나는 게 맞다. 나는 그 선택을 늦게 했다. 그래서 아직도 밤이 깊어지면 가끔 숨을 고르게 쉬어야 한다. 그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말고도 언젠가 누군가가 그 안에 오래 머물게 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확인하지 않고 돌아서기를. 그것이 내가 그곳에서 배운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끝이라는 건 기억이 더 이상 몸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나 가능한 말이라는 걸 나는 알게 됐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혼자 앉아 있다가 창문 밖에서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어깨가 굳고 숨이 짧아졌다. 머리는 아직 평온했지만
몸은 이미 예전에 그 공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교회를 떠난 건 장소였지, 경험은 아니었다. 경험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질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밤, 고요, 혼자 남는 시간. 그 세 가지가 겹치면 공기는 다시 밀도를 얻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게. 나는 그 무게를 느낄 때마다 일부러 불을 켰다. 소리를 냈다. 현실을 크게 만들었다. 한 번은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래된 교회 냄새와 비슷한 것을 맡았다. 콘크리트와 습기, 오래 묵은 공기.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다. 그 공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바로 돌아섰다. 예전 같았으면 이유를 찾으려 했을 것이다.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어디서 오는지.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나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정확히 무엇을 봤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본 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건 무엇인가를 보는 경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시간이었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이성이 얼마나 빨리 뒤로 물러나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감각이 얼마나 쉽게 채우는지. 가끔은 그 교회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냈을 것이다. 어쩌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경험은 개인적이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시간을 보내도 남는 것은 다르다. 나는 그 차이를 인정하게 됐다. 나에게는 그곳이 그렇게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여전히 기록을 한다. 예전처럼 공포를 붙잡기 위한 기록은 아니다. 대신 내가 괜찮다는 증거를 남긴다. 오늘은 잘 잤다. 오늘은 밤에도 숨이 편했다. 오늘은 혼자 있어도 괜찮았다. 그런 문장들. 기록은 여전히 나를 붙잡아주는 장치다. 다만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나와 비슷한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오래된 공간에서 혼자 밤에. 그때 느끼는 불안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 동시에 그 불안을 끝까지 데리고 갈 필요도 없다는 것도. 떠나는 건 패배가 아니다. 때로는 가장 정확한 판단이다. 나는 이제 안다. 모든 장소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걸. 모든 흔적을 지울 필요도 없다는 걸. 어떤 기억은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하다. 나는 그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다. 대신 거기서 나왔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여전히 숨을 고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숨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그곳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걸. 그리고 그 증거 하나면 나는 충분히 앞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건 공포가 아니라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 내가 아니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그래서 나는 그 공간에 나를 오래 노출시켰고 그 시간만큼 나 설득했다.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몸은 늘 먼저 알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걸. 사람은 공간을 떠나도 공간은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특히 반복된 동선과 시간, 같은 순서로 움직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 교회에서 매일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시간에 같은 불을 껐다. 그 반복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보호하지 못했다. 대신 나를 묶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복을 끊는 선택이 필요했다. 지금은 밤에 혼자 있어도 예전처럼 공포가 먼저 올라오지는 않는다. 다만 아주 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조용해질 때가 있다. 그 조용함이 너무 깊어지려 하면 나는 스스로를 불러낸다. 일부러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고 현재를 확인한다. 그 방법을 나는 그 교회에서 배웠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된 건물에서의 착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되었다.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반복될 때
그것을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 어떤 장소는 이해하려고 다가갈수록 더 멀어져야 한다는 것. 나는 더 이상 그 교회에 대해 묻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났는지, 그 질문들은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내가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만이 지금의 나를 설명해준다. 그 선택 하나로 나는 다시 밤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비슷한 공간에 오래 머물고 있다면, 혼자라고 느끼고 있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불안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무시해야 할 소음이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경고다. 그리고 그 경고를 따르는 건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다. 나는 여전히 청소를 한다. 여전히 흔적을 지운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흔적부터 지운다. 머물다 남긴 불필요한 책임감, 지나친 인내, 설명하려다 놓친 직감.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나는 다시 평범한 밤으로 돌아왔다. 그 교회는 아마도 여전히 조용할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나는 안다. 조용함이 항상 비어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 선택이 나를 가장 멀리 데려다 주었으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더 이어갈 필요는 없다. 나는 떠났고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